자, 홈주거 아카데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테크를 강의하는 김유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제가 강의하면서 또 질문 받는 내용들 오늘 또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교수님,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소득세를 내는데 그 임대소득세가 좀 절세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자, 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오피스텔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 이 부분을 이제 현업에 이제 중개하시는 우리 또 RSA 회원분들께서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택수예요, 주택수. 즉, 주택 임대를 하거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 문제도 복잡하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주택수가 뭐냐? 바로 한 채입니다. 네. 한 채를 임대하거나 한 채를 양도할 때는 가장 절세가 커요. 즉, 주택 한 채를, 이것이 아파트가 되든 빌라 다세대 한 채가 되든 아니면 원룸 다가구 주택이 되든, 다가구도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것이 고가주택이 아닌 상황에서, 고가주택은 이제 우리가 12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죠. 자, 그 고가주택이 아닌 상황에서 그 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한 푼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을 우리는 이제 비과세라고 하죠. 그래서 애당초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절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 주택 한 채를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하고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 한 채로 보기 때문에 임대하거나 이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주택수가 한 채가 늘어나 버리면 다주택자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주택자 임대가 되거나 다주택자 양도가 돼버리면 이거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를 따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만약에 교수님, 만약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집이 한 채가 본인 명의로 돼 있고 제 명의로 돼 있고 제 와이프 명의로 집이 한 채가 돼 있다. 각각 명의는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각각 임대를 준다. 그러면 이거는 각각 한 채 임대 수입입니까? 아니면 두 채 임대 수입입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명의는 따로따로 돼 있을지라도 다주택자로 봐요. 주택수를 합산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주택자 임대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혹시 방법은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임대 방식은 뭐 반전세 반월세 방식도 있고 아니면 갭 투자 목적이면 올 전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 본인 명의 집 한 채, 부인 명의 집 한 채인데 한 채가 반전세 반월세로 돼 있다. 한 채는 그냥 살고 있고 그렇다면 그 월세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두 채를 만약에 또는 한 채나 두 채를 전세로 돌렸다. 그러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 전세금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즉 전세금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수입을 우리 세법에서는 간주임대료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주임대료, 임대료를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임대인 돈이 아니라 임차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돈을 활용해서 이득을 얻는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세법에서는 임대료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세로 만약에 맞춰놓는다면 절세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주택이 하나 있고 집이 하나 있고 오피스텔이 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주택을 팔게 되면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오피스텔은 우리가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중개 현장에서 보면 어때요? 업무용으로 많이 씁니까? 주거로 많이 씁니까? 주거로 많이 전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는 우리 세법, 우리 배웠자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주거로 임대를 옵세를 주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돼서 이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 방법의 합법적인 방법은 뭐냐면, 자,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두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그러면 오피스텔이 우리가 준주택인데 고시원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거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고시원은 안 되는데 오피스텔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등록을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요. 자, 이제 자세한 등록 방법은 나중에 제가 한번 오프라인 강의가 열리게 되면 그때 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고 요 자가집을 처분하는 거예요. 대신 요 자가주택을 처분할 때는 우리가 2년 이상 거주가 돼 있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 몇 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좋은 절세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상기하시면서 중개에 활용도 해보시고 투자할 때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 내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